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통증? 불편함? 아닙니다.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망가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투석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신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식습관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낭콩 모양의 주먹만 한 크기지만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폐물 제거. 우리가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에너지로 사용된 후 생기는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둘째, 수분과 전해질 조절. 체내 수분량과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셋째, 혈압 조절.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넷째, 적혈구 생성 촉진.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빈혈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뼈 건강 유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정말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붓기, 피로감, 식욕부진, 가려움증, 소변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상된 신장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번 망가진 신장 기능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기 신부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삶 상상이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식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은 바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5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과한 나트륨 섭취가 신장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신장을 과로시킵니다.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 과로하는 신장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단백뇨를 악화시킵니다. 이미 신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짠 음식은 단백뇨를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라면 한 그릇에는 약 2,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다 먹는 거죠.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한 그릇에 1,500mg 넘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김치, 장아찌, 젓갈, 찌개, 국라면 국물, 간장, 된장, 고추장, MSG, 과자와 빵 의외로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트륨을 줄일 수 있을까요? 1. 국물을 남기세요. 찌개나 국을 먹을 때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최대한 남기세요. 나트륨의 대부분이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2.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 요리할 때 바질, 로즈마리, 마늘, 생강 등으로 맛을 내보세요. 3. 식품 라벨 확인. 가공식품을 살 때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1회 제공량 기준 나트륨이 2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4. 직접 요리하기. 외식이나 배달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5.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 감자, 시금치 같은 칼륨 풍부한 음식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단, 신장 질환이 이미 있다면 칼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작은 실천이 신장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국물을 조금 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고기, 특히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효소와 호르몬을 생성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걸러내고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이는 신장을 과로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붉은 고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높은 단백질 함량. 붉은 고기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백지당 20-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둘째, 인함량. 붉은 고기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석회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포화지방. 붉은 고기의 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을 해치고 간접적으로 신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넷째, 산성화. 동물성 단백질은 체내를 산성화시키는데 이는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1g입니다. 70kg 성인이라면 하루 56-7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기로 치면 손바닥 크기 약 100g 정도가 하루 적정량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고기를 좋아해서 이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겹살 200g, 300g 한 끼에 먹는 경우가 흔하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단백질 섭취를 더욱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겠죠?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양보다 질. 붉은 고기 대신 생선, 닭가슴살, 계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특히 생선의 오메가3는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 식물성 단백질 늘리기.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3. 적정량 지키기.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고기는 피하세요. 4. 채소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는 반드시 채소를 충분히 함께 먹어 체내 산성화를 중화시키세요. 5. 조리법 주의. 구이보다는 삶거나 찜으로 조리하면 노폐물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탄 부분은 피하세요. 6. 가공육은 최소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 특히 해롭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신장 건강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커피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가 신장에 안 좋다고? 놀라셨나요? 사실 커피는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 2-3잔 정도의 커피는 항산화 효과도 있고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거죠. 하루에 커피를 4-5잔 이상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탈수. 과도한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됩니다. 이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입니다. 셋째, 혈압 상승.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이미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칼슘 배출. 카페인은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에는 커피보다 훨씬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한 캔에 카페인 150-200mg, 많게는 300mg까지 들어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는 커피 3-4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게다가 엄청난 양의 설탕과 타우린,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어 신장에 더욱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물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합니다. 20-30대의 급성 신장 손상 사례가 증가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루 2-3잔으로 제한. 커피는 하루 2-3잔으로 제한하세요. 이 정도는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2. 물 충분히 마시기.
커피를 마신 만큼 물도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하루 1.5-1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오후 늦게는 피하기. 저녁 6시 이후의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신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4. 에너지 드링크 끊기. 에너지 드링크는 가능한 한 마시지 마세요. 정말 피곤하다면 충분한 휴식이 답입니다. 5. 디카페인 고려하기. 커피 맛은 좋아하지만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디카페인을 선택하세요. 6. 카페인 민감도 체크. 사람마다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커피를 마신 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안감이 든다면 양을 줄이세요. 기억하세요.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함이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을 망가뜨리는 3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짠 음식 줄이기. 하루 나트륨 섭취를 2000mg 이하로 제한하세요. 국물을 남기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고기 적당히 먹기. 특히 붉은 고기는 하루 손바닥 크기 이하로 제한하고 생선과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세요. 셋째, 커피 적당히 마시기. 하루 2-3잔으로 제한하고 에너지 드링크는 피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여기에 더해 신장 건강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1리터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정기검진. 특히 40대 이후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으세요. 3. 혈당과 혈압관리. 당뇨병과 고혈압은 신장질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금연. 흡연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암 위험도 높입니다. 5. 적정 체중 유지.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세요. 6. 규칙적인 운동.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은 전반적인 건강과 함께 신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7. 진통제 남용 피하기. 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생각하며 먹는 그 순간 신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지금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신장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선택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을 조금 덜 마시는 것, 고기 반찬 대신 두부를 선택하는 것, 커피 한 잔을 물로 대체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내 신장을 살리고 투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지켜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